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ICT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나를 조금 봐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CT의 매크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ICT의 세션 개념이고요. 세 번째로는 ICT에 있어서, 아니, 모든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들, 이코노믹 이벤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에 대해서 잠깐 먼저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먼저 이코노믹 이벤트가 있다 했죠. 여기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 외에도. 근데 이 이벤트에 대해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자, 첫 번째, 이벤트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을 예측을 하고 트레이딩 하려는 트레이더가 있고, 장을 피하려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변동성 때문에 내가 원래 지향하던 트레이딩에 대한 방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장을 관망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거나 깨 부수는지를. 그래서 저희는 이 이코노믹 이벤트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몇 시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를. 두 번째입니다. 세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내부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는 킬존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세션은 크게 보시다시피 4개로 나뉩니다. 사이에 런치에 대한 세션을 저는 조금 껴넣은 편이고요. 주로 아시아, 런던, AM 세션, PM 세션 이렇게 4가지로 나뉘고요. 하루를 6으로 나눠서 4가 되기 때문에 한 세션당 6시간으로 책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경우는 저희가 조금 생소하실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매크로가 뭐냐? 말 그대로 매크로인데요. 작은 짜잘한 시간들을 의미해요. 50분부터 10분까지 20분간 일어나는 것을 매크로라 하고, 매크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벤트와 매크로 전후 중간에 있어서 비교적 더 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혹은 매크로 시간대에 있어서 주요한 유동성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저희가 보는 그 세션 내에서, 킬존 내에서 매크로에 대한 시간대를 조금 더 주목하는 편에 있습니다. 경제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예시로 들기 굉장히 좋은 한 주가 지진 한 주에 있었습니다. 이 주를 보시면은 화요일부터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들이 즐비해 있었던 한 주인데요. 자, FOMC 날의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FOMC라는 큰 이벤트에 앞서서 저희가 이 이벤트가 있는 날은 인지를 하고 어떠한 부분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 첫 번째, FOMC라는 거대한 이벤트에 앞서서는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유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동시에 유동성을 내부적으로는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Seek and Destroy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보시면은 아시아 세션에 대한 저점을 런던 세션에서 가져갑니다. 런던 세션에 대한 저점을 AM 세션에서 가져갑니다. 아시아 세션에 대한 고점을 런던 세션에 있어서 가져갑니다. 런던 세션에 대한 고점을 AM 세션에 있어서 가져가요. 즉, 계속된 유동성의 헌팅만이 이루어지는 어지러운 하루가 이전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FOMC 이전에. 이거를 보고 저점에서 그러면은 그냥 롱 치고 고점에서 그냥 숏 쳐야 된다. 이러한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seek and destroy, 유동성을 찾고 파괴하는 패턴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요한 이벤트 이전에는 트레이딩을 피해야 한다는 개념을 첫 번째로 저희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왜? 큰 이벤트에 앞서서 유동성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헌팅만 하면서 힘을 모으는 움직임이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FOMC 이전에 이러한 차피한 쓸데없는 움직임을 피해야 된다. 두 번째, FOMC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함과 동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언제 주목을 해야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FOMC라는 이벤트에 있어서 메인은 3시 30분 FOMC에 대한 회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때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볼게요. 2시 30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나요? 2시 30분에 캔들이 4시간 봉에 대한 갭을 디든 이후에 좋은 반응을 이어주죠. 자, 이 4시간 봉 캔들에 대해서 갭이 형성이 되었고 이 갭을 맞은 시간이 언제다? 2시 반이다. 한국 시간 3시 반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한 주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 혹은 주목해야 할 하이 타임프레임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갔을 때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동시에 겹치는 근거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닿았죠. 그리고 뭐예요?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내부적인 이러한 유동성들을 가져갔죠. 그리고 뭐예요? 2시 반이라는 변동성이 나올 타임에 도달했죠. 그리고 뭐예요? 이전에 엔지니어링을 한 이러한 갭 혹은 저점들이 하방에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진입 근거로서 이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부분과 동시에 변동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보고 있는 어떠한 지점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에서 때마침 도달한 시간이 2시 반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세션 혹은 매크로 똑같은 개념으로서 저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크로에 대한 활용을 제가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우선은 TM 세션에 대한 매크로를 확인을 하죠. 보시면은 TM 세션에 대해서는 last hour new TM macros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이 매크로들은 특히나 조금 신뢰도가 높아요. 왜냐면은 캔들이 마감하기 직전의 매크로들이라서 무조건적으로 그 구조 내에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제가 PM 세션을 주로 여러 번 트레이딩을 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했을 텐데 이 매크로를 통한 PM 세션의 트레이딩이 굉장히 효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15분에 있는 매크로에 먼저 주목을 하죠. 왜? 이전에 좋은 움직임이 저점을 가져갔으니까. 이 저점을 가져가고 근데 이 15분부터 45분까지 컨sol리데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매크로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 캔들 주목을 하셔야 되죠. 왜? 50분에 대한 마지막 매크로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마지막 매크로가 이전에 컨sol리데이션을 보여준 이후에 갭을 만들죠. 그리고 갭에 대해서 캔들이 꼬리를 달면서 가격을 올리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매크로 혹은 어떠한 시간을 활용할 때 미리 조금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매크로에 있어서 짧게 큰 되돌림을 주겠구나 라는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점이 깨진 이후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시간과 속도에 대한 개념인데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으면서 컨솔리데이션을 보여줬죠. 박스권. 그러면서 저점이 유지돼요. 이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매크로로 마지막 매크로로 넘어갔는데 이 매크로가 뭐다? 갭을 만들면서 꼬리를 들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즉 이 부분 마지막에 매크로 즉 더 이상 움직일 힘을 줄 수 있는 매크로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올 거면은 나와야 돼요. 훅 내리든 한 번 더 내리든 아니면은 반전을 주든. 근데 유동성을 가져갔고 이전에 보여주는 이러한 내부적인 IOFED들이 저희에게는 말하죠. 여기에서도 가격을 더 안 내리면서 박스권을 만든 이유, IFBG를 지금 넘기면서 갭을 만들면서 꼬리를 단 이유, 유동성을 메이저하게 가져가고 이 급격하게 나온 임바란스에 대한 되돌림을 줄 근거, 모든 게 말해요. 가격 올린다. 이 매크로에서 급격하게 마지막 매크로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번에 굉장히 큰 캔들이 나와요. 이 캔들에서 제가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바로 익절이 나갔다는, 이게 포지션 잡고 양치하고 있었는데 정말 포지션 잡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익절이 나갔어요. 자, 그만큼 저희가 알맞은 시간에 근거와 함께 시간 또한 근거로서 활용을 하면서 진입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빠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세션은 앞서 말했듯 크게 4가지의 세션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는 AM 세션에 대해서만 주목을 할 겁니다. 왜? 한국인들이 PM 세션 트레이딩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자, 이 AM 세션에 대해 주목을 하는 이유 첫 번째, 본장이 있어요. 본장 9시 반이라는 시간에 본장이 시작을 해요. 그때 변동성은 어마무시하죠. 효율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겁니다. 단시간 내에 최강의 이득, 매우 큰 레인지에 대한 TP를 달성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이유, AM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뉴욕에 대한 AM 세션이라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트레이더가 주목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주목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대한 세션이다. 아시아와 런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시아권 사람들이나 이 런던 쪽, 유럽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쏠리지만은 비교적 이제 CME라는 거래소 자체가 어디에 있죠? 시카고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시간이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있는 다른 인구들이 사는 곳은요, 주로 컨sol리데이션, 유동성을 만드는 구간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트레이딩 하는 거는 AM 세션이고, 이 시간은 유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세션으로 활용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특정 모델이나 뭐 유동성을 좋게 가져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세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유동성을 가져갔는지만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한다. 세션 개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차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하루에 차트 보는 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걸 목표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효율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고 있고, 4시간 이상 트레이딩 시간이 초과되면 저는 그걸 오버 트레이딩이라고 불러요. 건강에 좋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집중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리적으로도 말리게 됩니다. 본인이 하루에 트레이딩을 그 이상 하고 있다면 트레이딩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간만을 찾고 그 시간대에서만 고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아요. 일상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션 개념을 알고 효율적인 세션에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세션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유동성을 제공을 합니다. 아시아 세션에 대한 고점 들어봤죠 많이? 세션에 대한 각 고점은 유동성이 돼요. 세션에 대한 저점, 세션에 대한 각 고점은 하나의 유동성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